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SEC와의 4년간 법정 공방을 펼치면서 엄청나게 리플을 괴롭혔던 이 법적 리스크, 이제는 소송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래 자금 유입과 함께 75%의 상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이유 또한 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이젠 매도할 자금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단기적인 관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측으로 볼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3,000원대 라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이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현재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은 하루 만에 55%가 급감했습니다. 기술적인 호재에도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라는 부분이 정말 지배적이죠. 자, XRP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모멘텀 어떤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ETF는 펀드를 말하고요.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SEC한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SEC와 리플은 이제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빠르게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라는 디지털 화폐 또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하방 압박을 받거나 상승하더라도 계속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은 보다 더 정확한 모멘텀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리플 코인의 4년간 소송이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에 그쳤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측이 훨씬 더 지배적인 모습이다. 리플은 어찌됐든 간에 법적 리스크라는 점은 무조건 벗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당장의 가격 반등보다 실제 유통의 활성화, 기관 채택의 화택 등의 이 펀더멘털, 바로 기초 체력의 개선 여부가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거.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 전략에 시장의 시선이 계속 쏠려져 있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XRP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지긋지긋한 3,000원대 라인,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자, 이게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물론 법정 공방은 4년이 넘게 이어졌던 게 이제서야 해소가 됐는데, 4개월 횡보 라인 가져오는 거 이게 뭐 크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5,000원 부근까지 지난 1월 20일 날 올라갔다가 현재 3,000원대 라인까지 떨어진 부분 마이너스 35%가량 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을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겠지만, 아, 이제 못 버티겠다, 이제 매도가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이들이 합의하기 전에, 합의하고 기각을 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 처리했다 라는 그 부분으로 매도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난 1차에서 5월달, 지난 2차에서 6월달에 이렇게 기각을 두 번 맞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했던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리플 코인이 SEC와의 벌금 부분도 확정 지으면서 1차 판결 결과를 그대로 따라할 거니까 항소 안 하겠다, 항소를 취하했어요. 이 부분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을 만들었지만 현재 시점은 여전히 3,000원대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쯤 발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고래들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과 연결은 바로 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떠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보시든 핸드폰으로 보시든 다 무료죠. 이 자료도 무료고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되는 1차 판결 결과를 우린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차 판결 결과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이 벌금은 1억 2,500만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벌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 벌금을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XRP로 내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달러에서 만약 니플로 내게 된다면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도 비축을 하지만 이 니플 코인 또한 비축해 놓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니플 또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관들한테 판매는 금지가 된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 참 많은데 이 뉴스가 바로 그 뉴스거든요. 자, 기관 판매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니플은 법정 위기를 딛고 이제 니플의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왜 기관의 판매가 금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서 기관 판매라는 용어는 니플이 2018년도 이전에 진행한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니플 판매액만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니플 기관 판매 대상은 규정에서 준수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 이때 이전에 판매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불법이니까 더 이상 판매하지 마라는 부분으로 결정을 했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누굽니까? SEC예요. 미국 법원이 그거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금지를 시켰지만 이걸 규정을 짓고 그 부분을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SEC였죠. 근데 그러한 SEC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게리 겐슬러에서 지금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폴 애킨슨으로 바뀌었어요. 그 친가상자산 암호화폐 정책들을 빨쳐 나올 거기 때문에 SEC는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XRP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1억 2,500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근데 니플이 SEC와의 사냥 소송 종결을 하면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수용한 거 이게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최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XRP 니플 코인이 SEC한테 엄청나게 압박당할 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버리면 좋은데 이 합의를 안 하고 왜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했죠. 물론 해당되는 니플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코인들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달러를 최초에 냈으면 끝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 결정을 내렸을까? 그 부분은 트럼프의 정책 하에, 트럼프의 정권 하에서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전 바이든 정부 때와는 완벽하게 틀리죠. 트럼프가 띄우고 고래가 담았다. 니플은 5달러 돌파의 신호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띄우고
고래가 담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말씀드렸던 전략자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제도권 채택 확대에 따라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니플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 부분은 핀테크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플 10,000개 이상의 보유자가 전 세계의 상위 10%에 해당이 된다. 대형 은행들 또한 현재 조용히 니플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기업과 기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현재 XRP를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략 자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니플의 일부를 미국 정부로 넘기겠다. 암호화폐의 역사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이게 전략자산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보유하고 비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SEC와 XRP는 이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반면에서 벌금을 내기로 했어. 근데 이 벌금을 만약 니플, XRP로 낸다면 미국은 최초로 니플 또한 비축해 놓는 시점이 된다.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 자산으로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발언했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자, 그 부분들이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다. 자, 미국의 행정부가 직접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우린 XRP 니플 코인 또한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거는 전략 자산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을 준비를 끝내놨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했던 것처럼 니플 코인은 미국의 준비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니플 코인은 좀 별종의 코인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같은 1세대 코인 중에 니플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어때요? 확실한 플랫폼 코인을 기반합니다.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중앙화도 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코인이 아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니플이에요. 니플이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고 CBDC도 발행하면서 CBDC라는 건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XRP는 현재 전통 금융 시장 더군다나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까지도 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이제는 최근에 RWA가 나오면서 뭡니까? 토큰화되는 시장이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가상자산이에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니플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제가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니플은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이 이미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인데 니플의 고래가 2달 만에 보유량이 6.5%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2달 만이면 언제입니까? 이 뉴스가 3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2월 20일, 1월 20일부터 계속적으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25년도 1월 달에 리플은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월 달, 3월 달 내려와서 3월 달부터는 박스권 라인을 횡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래의 보유 비중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이게 3월 달에만 나온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똑같습니다. 5월 8일에 나왔던 내용 보시면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이죠. 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을 했대요. 자, 고래가 매집하면 왜 안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때가 1월 20일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5천원 분가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3천원에 위치해 있어요. 자, 고래가 1월 달부터 매수를 했는데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저점 라인에만 그들은 비중을 추가한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매집이라고 하죠.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어떤 게 있죠?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말 그대로 고래들은 이렇게 비중을 추가하고 있었다라는 거.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니까 어때요? 고래들을 현재 시점에 얼만큼의 비중이 있을까? 자, 고래들은 고래 지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연말 상승 랠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투자 자금은 얼만큼 유치가 됐습니까? 1조 원 이상의 폭풍 매수세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고래들의 지갑을 사상 최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확실한 고래들은 모멘텀이 없으면 안 들어오죠.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유입되고 있는 시점을 가져왔고 첫 번째 모멘텀은 니플의 항소 치하로 인해서 니플의 현물 ETF가 청신호가 켜졌다. 왜? SEC와 XRP는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 승인해 주는 것도 일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ETF라는 것은 펀드죠.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IPO가 있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건데 이거는 리플 CEO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연도에 IPO는 없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서클의 대대적인 성공과 함께 리플 랩스 또한 주식시장의 상장 또한 노려볼 만하죠. 이 부분 또한 고래들의 유입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기대 가치를 크게 가져가고 있고 XRP 니플 코인이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신중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린 어떠한 매수와 매도에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지금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고민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입니다. 3,0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지지받고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올라갈 거니까 우리 이 단가에 맞춰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그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